대학은 한 방에 가. 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겠다.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8월 말이잖아요. 1년 좀 넘게 남았거든요. 그냥 1년 반 동안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진짜 나와 비슷한 루트를 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나 막 편입 공부 받고 강남에 종로학원에 짱박혀하고 막 진짜 죽어라고 단어 외우고 공부할 때 내 친구들은 여자친구랑 막 저기 뭐 벚꽃놀이 가고 막 이랬어요. 멘탈 완전 나왔어. 막 내 친구들 이미 막 군대 막 전역한 애도 있었고 심지어 빨리 간 애들. 아유 막 나는 군대 갔다 왔는데 너무 멀네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죄송해요. 계속 아무튼 막 그랬었어요. 나 막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막 되게 쫄리고 내 미래가 과연 괜찮을까? 막 이런 불안감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제 잘 풀린 거죠 저는요. 잘 풀렸는데 그때 그 20대 초중반에서의 그 과정은 물론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지만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100억 줘도 안 돌아갈 거예요. 그 시절로. 저는 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한 방에 깔끔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길어요. 빨리 볼게요.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또 통영 반박 패턴이고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수력 체질인과는 다르게 유목민이거든요. 파스토럴 리스트. 유목민이 축적한데요. 식량의 잉여분을 축적을 한답니다. 뭐를 허용하면서 그들의 사회가 더 많은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걸 허용하면서요. 뭐보다 헌터게더러 랜드보다 그 이제 수력 체질인 그 집단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 유목민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수력 체질이는 말 그대로 이제 수력, 사냥하고 채집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유목민들이 이제 잉여 자원이 좀 더 많았대요. 식량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많다는 건 뭡니까? 거느릴 수 있는 멤버가 더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뭐 이 두 집단을 비교하려는 건가? 일단 한번 볼까요? There's also marked social inequality라고 나왔는데 이거 내가 모의고사 할 때 한번 얘기한 적 있거든. also 나오면은 나열의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거는 지금 소재가 일단 유목민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유목민. 주어가 유목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두드러지는 사회적 불평등이 또한 존재한대요. 그럼 어디에서? 유목민 사회에서. 그래서 유목민이 기준입니다. 뭐를 기반으로? On the size of an individual's herd래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규모랍니다. 그랬어요? 그 가축 무리의 규모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해요. 그러면 유목민 사회는 어떤 불평등이 존재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불평등이 존재한 거는 가축의 규모예요. 가축의 규모.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얘들아, 가축이 많다라는 거는요, 사실상 이때 당시 유목민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어떤 뭐 예를 들면 소라고 생각해봐요. 소에서 뭔가 우유를 얻어내고, 그러니까 가축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재산인 거죠, 재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가축이 얼마나 많냐 적냐, 즉 재산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불평등이 존재했다라고 일단 서술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실질적인 어떤 화폐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동물의 규모를 재산으로서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근데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부 인류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요. 잠깐 내가 여기다 써볼게요. 일부 인류학자. 잠깐 써볼게요. 자, 일부 인류학자들이 뭘 주장했냐면 애니멀 홀딩스니까 동물을 데리고 있는 거겠죠. 즉 동물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unstable form of wealth예요. 즉 부의 불안정한 형태를 나타낸대요. 부의 불안정한 형태예요. 재산의 불안정한 형태. 뭐가? 동물을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안정한 형태라고 했을까? 왜 그러냐면 한 목자가 유목민이 말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뭘 말했냐면요. 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바람과 같대요. 때때로 그것은 오기도 하고 때때로 오지 않기도 한답니다. 또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그지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간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뭡니까? 자, 여기서 어차피 다음 문장에 단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게요. 동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재산의 불안정한 형태라고 했어요. 재산의 불안정한 형태.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가지 않을 형태다라고 이야기한 거겠죠. 동물이 갑자기 막 다 죽는다거나 뭐 전염병 같은 거 이래서
죽는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인류학자들은요, 이 유목민 사회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의 찬성 쪽인 것 같아, 반대 쪽인 것 같아? 불평등이 존재한다일까,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 존재하지 않는다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 내용은 뒤에도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얘들아, 아까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건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재산의 규모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그 동물의 규모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일부 인류학자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재산이 불안정하다고 했어요. 아니, 재산을 기반으로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이 재산 자체가 불안정하대, 영원하지 않대. 근데 이게 어떻게 불평등한 거냐? 평등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이해돼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바람과도 같다,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한다, 말이 애매하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재난이 일어나면은요, 어떤 재난이냐, 어떤 뭐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심각한 가뭄이라든가 이런 거와 같은 재난이 닥치게 되면 그 부유한 그 이제 목자들이 어떻게 이제 예상이 되냐면 그 엄청난 좀 이렇게 손실을 겪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답니다. 근데 이거 서치댓이에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엄청난 손실을 겪게 돼.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수 없다. 여기 나와 있네.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다? 사회적 불평등, 즉 유목민 사회에서의 불평등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됐어? 아니, 재산이 많으면 뭐해? 만약에 애들, 동물들 다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오히려 손실이 엄청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무조건 규모가 크다고 뭐 짱이고 규모가 작다고 안 좋은 거냐? 그게 아니다. 규모 작은 사람들은 어차피 그거 갖다 근근히 먹고 살아가면 되는데, 규모가 큰 사람은 이거 다 잃어봐라, 전 재산 날리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말하면 안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덫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빈칸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참고로 풀기에는 정말 쉽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덫이 나와 있잖아. 그리고 여기 빈칸 뚫려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사회학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사회학자 매니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회학자가 주장하는 건 뭐겠냐? 얘의 반대이지 않을까요? 덫이니까? 그럼 얘가 주장하는 건 안 보더라도 사회적 불평등은 존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빈칸의 답이 되겠고요. 이 사회학자가 뭘 알아냈다? 재난이라는 거는 블라블라하다는 걸 알아냈대요. 재난은 블라블라하다. 됐어요? 그럼 재난이 주어로 나왔으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재난이라는 게 부자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모두에게 일어난다. 뭐 대충 이런 거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부자와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있는 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재난이 만약에 얘한테 발생해서 전염병으로 이만큼이 죽었어. 그럼 당연히 큰 피해를 본 거지. 근데 재난이라는 게 얘한테만 일어나냐고? 아니죠. 얘한테도 일어나겠죠. 근데 얘가 요만큼 남은 거, 얘가 이만큼 남은 거 비교해도 얘가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불평등은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 났잖아요. 특히 어디였습니까? 강남에요. 그렇죠? 내 친구가 지금 강남 살거든요. 다이아스조예요. 그 친구. 집 겁나 잘 삽니다. 근데 저는요, 그 친구가 막 침수되고 차도가 5대가 있거든요, 걔가. 근데 막 침수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얘가 어떤 신상의 문제가 있을까봐 내가 걱정을 했지, 그 친구의 재산을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왜? 얘가 그 집이 무너져도요, 얘는 나보다 100배는 잘 살아요. 우리 집은 침수 피해 전혀 없어요. 우리 집은 좀 고지되어 갖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전혀 침수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내 친구는 침수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어요. 막 이제 금전적 손실을 많이 봤죠. 하지만 의미 없어요. 어차피 그 차 한 대 팔아도 그 차 한 대만 팔면은 나보다 훨씬 돈이 많습니다. 얘가 가진 차 한 대만 팔면은 나보다 훨씬 부자예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부자랑 연예인은 괜히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걔네들은 망해도 3대가 먹고 삽니다.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한다. 물론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재난이라는 게 발생한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똑같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그것들은요, 즉 재난은요 발생하지 않는데요. 각각에게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어떻게요? 그렇게나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발생하진 않는다는 거야. 즉 재난이라는 게 둘 다에게 발생을 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도 다르대요. 됐어? 그럼 영향력이 영향력이 똑같은 정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다르다는 거죠. 미안, 헷갈렸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둘 다에게 재난이 발생하는데 둘에게 같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이 말은 결국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체크한 부분만 보셔도 아주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됐어? 부유한 사람은요, 큰 어려움 없이 그 가축을 재건한대요. 됐어요? 끝났죠? 뒤에 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 부수적인 거예요. 무슨 뭐 가축 절반을 잃은 사람은 뭐 규모에 있어서 뭐가 줄어들었다. 다 부수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딱 체크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장을 통해서 앞에 대한 똑같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죠. 결국에 부유한 사람은 뭐야? 재건이 가능하다고요. 회복이 가능해. 근데 가난한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재난이 닥쳤을 때. 근데 이게 어떻게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당연히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빈칸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 전에 재난이라는 건 어떻다? 이 불평등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정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Cannot wipe out inequalities. 이니퀄리티를요, 즉 불평등을요 제거할 수 없다.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그 동물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자, 정답 나왔고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목사회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다룬 글이죠. 5번 문장은 1, 2, 3, 4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역적 반박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약간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요. 일단 1번은 도입부예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되는 거고요. 2번 문장에서 지금 소재를 제시했죠. 어떤 겁니까?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이 소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3번 문장, 4번 문장, 그리고 5, 6, 7 문장이 전 한 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교재를 열심히 제작하신 원장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글에 대해서. 네, 왜냐면은 저는 이 글은요 2번이 주제라고 생각해요. 2번. 지금 여기에 통념반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통념반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좀 다르게 쓸게요. 아예 다르게 쓸게요. 이게 도입, 주제, 그 다음에 설명 1, 설명 2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글의 패턴은. 그래서 도입부는 1번, 그리고 주제가 2번, 그리고 설명이 3몇 번까지냐? 3, 4번. 3, 4번. 설명 2가 5, 6, 7.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수력 체질인 유목민 어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대전제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결국 유목민 사회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 처음에 꺼낸 말이고요. 유목민 사회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사회적 불평등을 말하고 싶은 거다. 근데 심지어 이번 문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번 문장에서 뭐래요?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존재한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거 주제잖아. 불평등이 존재한데 어떤 측면에서? 그 동물 규모라는 거를 기반으로 했어요. 그럼 주요한 내용 다 나왔죠. 사실상 2번이 주제죠. 됐어? 근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패턴에서 이제 역접을 활용한 거죠. 3번, 4번 문장과 5, 6, 7번 문장을 달리한 거죠. 3, 4번 문장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쪽으로 주장을 한 거고요. 5, 6, 7 문장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얘기했는데 요 내용은 야 원래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자 죄송해요. 다시 들어봐봐. 야 유목민 사회에서 불평등 존재한다? 야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존재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니야 불평등 존재하는 거 맞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 부분에서 역접을 활용해서 설명을 했고요. 사실 역접이 들어가는 부분은 역접이라는 건 뭡니까?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쪽 설명 쪽에서만 보자면은 여기가 또 다른 도입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밑밥을 깐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솔직히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이 문장 없어도 없으면 오히려 더 깔끔하죠. 불평등이 존재해. 예를 들면은 어떤 사회학자가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런 식으로 인용으로 쳐버릴 수 있으니까. 사실 이 문장은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밑밥을 깐 문장이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이 더 정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빈칸에 대한 정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빈칸은 이게 맞습니다. 역접이 맞아요. 역접, 반복 설명. 전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접 같은 경우는 앞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어때요? 앞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어. 근데 but 뒤에 바로 나왔어. 그럼 당연히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역접을 통해서 빈칸에 대한 답을 알았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역접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니까 뒤에 나와 있는 6, 7번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아, 사회적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단서를 6, 7번 문장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역시나 반복 설명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접에 대한 거는 여기 3, 4번 그리고 반복 설명에 대한 거는 요 5, 6, 7번 5, 6, 7이 아니고 6, 7이죠. 6, 7번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 이어보고 얼른 마무리합시다. 유목사회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부유한 사람은 대단히 큰 손실을 보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리 없다 라는 이 추정과는 다르게 이 데니얼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재난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지만 부유한 사람은 재난에도 충분히 재건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되게 길게 이제 좀 풀었는데요. 이제 결국 정리하면 이렇죠. 그러니까 유목민 사회에서는 실제로 사회적인 불평등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풀어서 쓴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부터 내신반으로 편성이 되니까 숙제는 없습니다. 네. 숙제 없고 여기다가 그래서 써주긴 할게요. 자, 우리 주역부들은 다음 주에 보고 내가 이번 주에 공지할 거니까 우리 유림이랑 우영이는 잘 살아. 쌤 대열이가 부럽다는데요. 무슨 소리야? 쌤이 쌤이랑 하는 거가 너무